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신익주입니다. 10월 16일 점프 19 새로운 기능 소개를 주제로 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19 버전이 이제 지난 9월 16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프는 원래 1년 반마다 새로운 버전 출시되는데 1년 반 18개월 만인데 이번에는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출시된 점프 19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여기 펼쳐놓은 게 점프 19 버전이거든요. 19 버전인데 그 새로운 기능을 점프에서 혹시나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헬프 밑에 보면 뉴인 점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점프의 새로운 버전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로 링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기를 연결이 됩니다. 지금 한글 버전에는 좀 번역이 덜 돼서 영어 버전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점프 19 버전의 뉴라고 해서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 그 다음에 뭐 19번, 18 버전부터도 그랬지만 19 버전부터 여러 그 데이터 커넥션과 관련된 업데이트 사항들이 있었는데 19 버전에 와서는 보다 더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또 파이썬이라든지 여러 가지 R과 관련된 그 기능들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19 버전의 대표적인 U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환경 모니터링하기 위한 뭐 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된 안내사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점프 프로 그리고 점프 클리니컬 그다음에 점프 라이브 이렇게 제품별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요약되어 있는 정보가 있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점프 애드인을 과 관련된 앱스토어라고 할 수 있는 점프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새로운 기능들이 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점프 19 버전의 새로운 기능 중에서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통된 그 이해를 위해서 데이터 테이블과 그래프 빌더와 관련된 기능 중심으로 웨비나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점프 자체의 기능뿐만 아니고 점프의 앱스토어를 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점프의 영역 기능별로 어떤 특정한 기능에 대한 확장된 애드인을 여러분들의 그 점프에 어태치 해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맞게끔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보하고 있는 점프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걸로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점프의 데이터 테이블이 그 데이터가 담기는 데이터 테이블의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이 많은 부분이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데이터 테이블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졌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된 한 5가지 정도를 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샘플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가지 정도의 그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것을 이제 첫 번째 있는 여기 포레하고 타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그 점프의 데이터 테이블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점프 데이터 테이블을 많이 보신 분들은 뭔가가 조금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제 먼저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렇게, 컬러가 약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 패널에 보면 스크립트라는 게 있고 필드 뷰라는 게 이렇게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칼럼 패널에 보면 여기 모델링 타입을 나타내는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는 필터. 우리가 이제 필터라 그러면 분석 결과에 대해서 로컬 데이터 필터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데이터 필터를 적용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제 데이터 테이블의 필터 기능을 바로 적용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터 뷰를 통해서 필터 뷰에서 플러스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변수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오른쪽에 이제 깔때기 모양의 필터 아이콘이 형성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게 약 얼마 전 기준으로 프로야구 타자 40여 명의 그 상위 클래스의 기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데 요 중에서 팀이 있습니다. 팀 중에서 몇 개의 팀만을 가지고 필터링을 해서 그 데이터 탭에서 바로 보고자 한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 팀명에서 필터를 나타내는 깔때기를 클릭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테이블 패널의 필터 뷰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해서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테이블 필터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내가 테이블 필터 기능을 적용하고 싶은 변수 예를 들면 팀을 선택을 해서 만약에 LG하고 삼성 팬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탭에서 필터링을 적용해서 보고 싶다라면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용하고 나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그 필터 설정했는 것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필터를 해제하시면 되고 만약에 필터 된 것만 보고 싶으면 필터 뷰에 가서 이렇게 필터 설정했는 것만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필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탭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설정했는 것을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여기 보면 로우 람바가 약간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로우 패널에서 원래 필터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전체 all rows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필터를 선정해서 설정된 필터에 해당되는 것만 보이는 것 때문에 visible rows라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 테이블 필터는 큰 데이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문서를 하다 보면 큰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여러 가지 필터 상황에서 필터를 적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서브셋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칼럼을 위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히에라키컬 칼럼 그룹인데 요거는 이제 변수뿐만 아니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계층적 그룹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대용량 데이터일 경우는 특히 분석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칼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1차원적인 상태로 쭉 이렇게 어레이 정렬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계층 구조화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기능이 추가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크립트는 여기 이제 분석 결과가 이렇게 이제 저장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층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 두 개는 뭐 1차적인 분석으로 그룹한다 그러면 두 개 선택하고 그룹 칼럼을 해서 얘는 뭐 이렇게 1차 분석 그리고 밑에 세 가지 분석은 만약에 이제 어떤 2차 분석으로 그룹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차 분석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분석 결과를 해당되는 스크립트를 이제 결정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중간에 있는 칼럼 변수들도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제 그룹화해 보면 여기는 이제 순위, 선수명, 팀명과 같은 이제 일반적인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타율부터 여기 이렇게 보면 희생플라이까지 타격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세 가지를 그룹화해 보겠습니다. 그룹화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그룹 칼럼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일반 정보다. 일반 정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어떤 타격과 관련된 기록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그룹 칼럼을 해서 이제 타격 기록이다. 이렇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구조할 수 있고 단순히 이렇게 1차, 2차원적으로 구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홈런, 내가 관심 있는 홈런부터 타점 이런 데에 대해서 요것만 특별히 관리하고 싶은 항목을 했을 때 요 세 개만 가지고 또 이렇게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뭐 이렇게 요 세 가지는 나의 관심사 이런 식으로 그룹핑해 두면 여기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그 칼럼 패널에서 이렇게 구조화된 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화된 것들은 이렇게 뭐 우측 마우스 클릭 가지고 컬러라든지 아니면 어떤 텍스트,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라든지 텍스트 컬러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별도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 결과라든지 아니면 칼럼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딱 정렬을 해놓으면 나중에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히스토리를 관리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말씀 새로 추가된 어떤 위계적인 계층적인 그 칼럼 또는 그 분석 결과에 대한 그룹핑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혼동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칼럼 그룹하고 비슷하게 칼럼에 대해서 태그를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태그는 앞에서 말씀드린 칼럼 그룹하고는 다르게 칼럼을 재정렬하지 않고 가상으로 그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속성에 대해서 태그를 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 중에서 이 타격과 관련된 기록 중에서 우리가 보통 타율이라든지 아니면 홈런, 타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그 타격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신 이제 이것을 별도로 묶으려고 그러면 위계적인 것은 아니니까 태그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선택을 하고 아까 그룹 칼럼 했던 것과 비슷하게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이렇게 헤더 태그를 클릭을 해서 네임은 뭐 해서 중요 서리 기록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렇게 컬러라든지 아니 이모티콘 같은 거를 이렇게 별도로 설정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트 이렇게 오케이 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칼럼 태그 설정했는 것의 결과가 이모티콘 또는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여기 그 태그 표시된 부분에 컬럼 패널에 태그 표시된 부분에 별도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럼 태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칼럼을 이제 재정렬 하지 않고 별도로 어떤 이제 속성을 부여해서 별도로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데이터 테이블에서 또 다른 이제 업데이트 사항은 이제 forced value, 값 강제 적용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현재 데이터에 어떤 해당 값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항상 값을 표현하게 하는 기능인데, 이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좀 다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에는 이제 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필터가 설정이 되는데, 여기 필터를 보시면 웨이트 130 이상인 데이터만 가지고 필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터된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나이를 물어보면 나이가 12살, 14살, 17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이별 하이트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그린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프 빌더에 들어가서 H를 X축에 놓고 하이트를 Y축에 놓으면 그래프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12살, 13살 없고, 왜냐하면 그 필터 적용된 데이터는 제외되어 있으니까 12살, 14살, 17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필터를 적용하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실제 나이 범주가 있는 12살부터 7살까지 6개의 범주를 모두 다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 포스트 밸류, 값을 강제 적용하는 그런 새로운 칼럼 속성에 대한 코맨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폴스트 밸류를 적용하고 싶은 변수명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컬럼 프로퍼티 들어가면 여기에 컬러 그라디언트 밑에 폴스트 밸류라고 그 명령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이렇게 요거를 설정하고 싶은, 그래서 요걸 이제 임의로 범주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범주를 force 돼가지고 강제로 표현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OK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하고 나면 이렇게 그 데이터 필터를 적용했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그래프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없는 범주는, 값이 없는 범주는 빈 블랭크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우리가 그 점프 19에서 이렇게 추가된 폴스트 밸류, 값 강제 적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조금 이제 고급 통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 기능을 적용하면은 이제 별도의 더미 변수를 그 설정하지 않고도 요 값을 가지고 바로 이제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보다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태블에서 보기 및 그 편집 기능과 관련된 몇 가지, 좀 사소한 거긴 한데 몇 가지 업데이트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데이터 그리드 편집 창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셀에서 어떤 이제 표현하는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뭐 F라든지 66이든지 간단하면 바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칼럼 6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같으면 여기 그 셀에서 어떤 편집을 하기가 조금 여의치 않습니다. 그럴 때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삼각기 표시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면 요 전체 그 셀의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를 표시하는 에디트 페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어떻게 뭐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됐고, 그런 게 있고, 그런 이제 그 에디트 페인 편집창을 이용해서 조금 편집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칼럼 패널 및 로 패널에서 사각형 아이콘을 사용해서 각 패널을 쉽게 확장하거나 닫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윈도우 사이즈 제한이 있으니까 변수나 로가 많으면 이게 굉장히 객체 늘어게 되겠죠.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이런 것을 닫고 열고, 로 패널도 마찬가지 닫고 열고 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어, 변수나 컬럼이나 로가 많을 때 조금 더 쉽게 그 데이터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칼럼 패널에 표시되는 여기 모델링 아이콘 있죠. 그 색깔은 이제 노미널 데이터의 경우는 빨간색, 오디널 데이터는 이제 그 파란색, 연두색, 그다음 연속형 데이터는 파란색, 색깔은 똑같은데 요거의 그래프의 아이콘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필터 적용될 때 로우 패널에 그 올로우가 이렇게 보시면 올로우가 비즈블로우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필터가 적용된 경우에 여기 로우 넘버가 이렇게 색깔이 까만색이 아니고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좀 식별성이 높아진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테이블의 업데이트 상에서 살펴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래프 빌더에서 몇 가지 이제 업데이트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빌더 업데이트 사항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이제 20가지 정도는 좋게 리스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한 이제 6가지 정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패럴렐 Y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거냐면 Y축에 여러 가지 변수를 우리가 드랍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프 18버전까지는 어떻게 썼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경기수를 X축에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2루트하고 3루트를 동시에 Y축에 이렇게 놨을 때
2루타 또는 3루타 변수 중에 하나를 별도의 y축,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y축에다 표현하고 싶으면 보통 y축에서 우측 머스크를 해서 move right에서 2루타 또는 3루타 두 개의 변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서 두 개의 y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점프 18 버전까지의 어떤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 개 이상이 되면 표현을 못하게 되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표현을 못하게 되는데 점프 18 버전에서는 세 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기능이 이제 패러렐 y축이라는 기능이 추가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경기수가 x축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y축에다가 4개의 변수를 드랍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4개의 변수를 드랍하는데 드랍을 할 때는 축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스케일 데이터의 단위가 따라서 조금 더 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그 화유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걸 그 패러렐 y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필드에서 빨간색 X를 눌러서 중간쯤에 새롭게 추가된 패러렐 y축을 활성화시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y축에 그 관련되는 변수를 드랍하고 싶은 변수를 드랍합니다. 타율 그리고 또 하나를 뭐 어떤 그래서 이루타 그 다음에 옵는 이런 식으로 계속 드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Y축에 계속 색깔로 구분하면서 새로운 그 변수에 대해서 별도의 패러렐하게 Y축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능이 첫 번째로 추가된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산점도 같은 거를 표시를 할 때 지트 기능을 많이 쓰는데 그 지트 기능과 관련돼서 몇 가지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제가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분석 결과를 좀 샘플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펼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y 변수를 이렇게 드랍존에 드랍해서 산점도를 그린 건데 이렇게 보시면 그 지트 쪽에서 이렇게 기존에 없었던 그리드라든지 엑스 그리드라든지 베이스 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새로운 옵션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 옵션이 됐고 그다음 지트 사이드랑에도 포지티브, 네거티브, 오디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지트를 여러 가지 스타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고 보통 지트 같은 거 표현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뭐 동고선 같은 것도 같이 이제 이렇게 추가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트와 관련된 옵션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 빌드에서 세 번째 업데이트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 업데이트 사항은 색깔 같은 걸로 이제 그 어떤 그 어센딩, 디센딩 정도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기능이 그레디언트 세팅인데 그것은 기존에는 이제 해당 윈도우를 닫아야만 그 그라디언트 컬러를 세팅했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바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저장해 놓은 것 하나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 y 오디널 별로 y를 이렇게 산점도 표시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떤 색깔 같은 걸 이렇게 여기서 변경하고 싶으면 요 색깔에 대한 범례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그레디언트 클릭을 해서 요 색깔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의 버전에서는 18 버전까지는 이 색깔 있는 것을 이렇게
요 윈도우를 닫아야 이게 그 색깔의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라이브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정했는 결과 조정을 해가면서 그 그레디언트 세팅 결과를 여러분들의 그 원하는 컬러로 실제로 보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그래프를 해서 평활 그래프, 스무딩 라인을 가끔씩 표현할 때 이제 그 특히 이제 스무딩 라인을 표현하면은 그 데이터 변수의 양측 끝은 보통 데이터가 개수가 적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어, 평활 기능을 그 일반화 회귀에서 페널티 주는 것처럼 평활 기능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이트를 X축, 웨이트를 Y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평활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랬는데 이 평활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값이 그 끝단에는 중간보다 보통 데이터가 작은 게 데이터 개수가 작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화를 할 때 중간에 있는 데이터가 많은 중간 범위하고 끝 범위는 조금 이렇게 평활의 정도로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 보통 이럴 때는 이제 끝부분 데이터에 대해서 평화 기능에 스무딩 기능에 어,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그래프 빌드에서는 없었는데 점프 19 버전에 이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스무드의 메소드에 보시면 스플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점프 19 버전의 P 스플라인은 이 P 스플라인이가 페널라이즈드의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세부 옵션을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요 끝단에 대해서 일정 정도 페널티를 부여한 그 스무딩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새롭게 추가된 P-스플라인 방법을 이용해서 스무딩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명드린 거는 우리가 이 어떤 비포 애프터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요 우리가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벡터 필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점프 19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가 원래 요 데이터는 하이트하고 웨이트 데이터만 있는데 키하고 몸무게 그것을 이제 뭐 비포 애프터 같은 이렇게 이런 값들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비포 애프터라든지 아니면 델타 값을 계산하든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그 애로 그 벡터 그래프 벡터 화살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비포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비포가 아니고 그 하나의 변주 그리고 하이트 비포 애프터를 예를 들어서 X축에 그 다음에 웨이트 비포 애프터를 Y축에 드랍을 하고 난 다음에 요 그래프는 라인 차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 커넥션에서 라인이 아니고 에로우를 선택하면 이렇게 저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표시해야 될 어떤 벡터와 관련된 데이터 아니면 뭐 위치 이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 기능을 이용해서 표현하시면 이제 보다 분명하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게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 빌드에서 또 한 가지 그 사항은 그 이항 데이터일 경우에 바이노미얼 데이터일 경우에 신뢰 구간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프를 그래서 한번 볼 건데
그게 이제 그 점프 안에 있는 샘플 데이터 중에 타블렛 프로덕션이라는 샘플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끝머리에 이렇게 보시면 어떤 데이터에 그 로또 합격률 그 용해도가 있고, 요 용해도 70을 기준으로 로또 합격률을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그 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뢰 구간의 그래프에서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 가지의 변수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컴프레셔 타입별로, 그 다음에 코팅 스프라이별로 그 두 가지를 조합해서 여섯 가지 종류별로 이 그 로또 억셉턴스를 구분하면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이제 그래프 빌드에서 전부 19 버전에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신뢰 구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신뢰 구간을 0에서 1 내에 위치하게 되면서 분명하게 이제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요런 그 지금 보여드리는 그 양분포의 그 신뢰 구간일 경우에 점프 18 버전에서는 그래프 빌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식별적인 가시성이 훨씬 더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 빌드에 대한 설명은 뭐 이걸 하고요. 다음에 몇 가지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점프 17 버전, 18 버전으로 오면서 외부 데이터하고의 커넥션 기능이 이제 굉장히 강화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점프 19 버전에 오면서 그러한 그 데이터, 외부 데이터하고의 커넥션 기능이 정말로 폭넓게, 그 다음에 파워풀하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강화됐는지, 연결 커넥션 할 수 있는지를 여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점프 사용자 설명서의 설명을 보면, 여기 보면 그 데이터 커넥터라는 기능을 위해서 이제 외부 DB에 연결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뭐랄까 DB의 종류들이 그 아마존 레드시프트, 아파치 하이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점프 19 버전에서 그 데이터 커넥션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되었고, 주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다이렉트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련된 애드인을 이제 그 설치를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W3, S3DC 같은 경우는 애드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관련되는 이제 메뉴가 변경이 되는데, 점프 18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 파일을 클릭하면 요 밑에 데이터베이스라는 서브 메뉴가 있어 그걸로 들어가게 되는데, 점프 19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 파일 커넥트 투 밑으로 메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일 보면 커넥트 투가 있고, 거기에 보면 데이터 커넥션, ODBC, 히스토리안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커넥트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 회사에서 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이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서 커넥션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커넥션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일부 기능들은 이제 점프의 앱스토어인 점프 마켓플레이스에서 관련된 애드인을 다운로드를 해야, 우리가 그 다운로드 해야 그것을 커넥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제가 링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이트를 모르실 때는 마켓플레이스 점프.com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점프의 애드인에 대한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커넥터라는 걸로 검색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몽고DB라든지 MySQL 뭐 어떻게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커넥션과 관련된 애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련되는 여러분들 회사에 맞는 적합한 이제 애드인을 설치해가지고 연기 커넥션해서
데이터를 연결해서 점프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이제 금방 데이터 커넥션과 관련되는 점프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점프 마켓플레이스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프 마켓플레이스는 우리가 이제 그 점프를 여러분들이 보다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점프만의 앱스토어인데 방금 본 것처럼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그 어떤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점프 마켓플레이스인데 마켓플레이스 점프닷컴입니다. 랭귀지는 여러분들 편할 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한국어로도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그 에덴 이름이 한글로 된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다운받아 쓰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영어로 된 에덴이 많기 때문에 잉글리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련된 에덴을 찾아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특히 이제 그 점프 18버전부터는 이제 그 사용자 설명서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한글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을 하면 이렇게 각 국가별로 이제 그 번호로 어, 이런 그 사용자 설명서가 이걸 클릭해서 헤드인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저처럼 이렇게 헬프 밑에 지금 제가 영어만 다운받아 놨는데 다큐멘테이션 PDF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그 사용자 메뉴를 다운로드해서 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이제 점프 헤더인 중에서 요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GPT라든지 생성형 AI를 워낙 많이 쓰시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그 점프 어시스턴트라는 이제 그 헤더인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어시스트라는 거는 이제 그 LLM,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생성형 AI 방식의 채팅 방식으로 지능형 대화형 도구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UI를 통해서 그 입력한 프롬프트로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간단하게 어, 그 여기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나중에 한글로 어시스턴트 또는 이제 그 영어로 점프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그 다운로드 해서 여러분의 점프에 어태치해서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하면 여기 에드인 밑에 여기 어시스트라고 어태치가 됩니다. 그러면 예시적으로 제가 요거를 하는 것을 요예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에 있는 샘플 데이터 중에서 가장 간단한 pclass.jmp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요 두 가지 제가 질문을 미리 적어놨는데 대변한 시간 타이핑 치기 어려우니까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드인에서 어시스트 들어가서 제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게 나이별 웨이트의 차이를 박스 플롯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분석 결과를 한국어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챗GPT에 프롬프트 넣듯이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H가 X의 인자고 나이별 웨이트의 차이니까 웨이트를 Y로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랭귀지 모델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몇 가지 GPT 4.0부터 롬봇 뭐 등등 이렇게 몇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거 피규어 엘리먼트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연동되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세이브 네이버를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GPT에서 좀 재미나게 해서 프롬프트 줬듯이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해보니까 몇 초? 조금 길면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한 30초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결과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분석 결과가 어떻고 저떻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두 번째 프롬프트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이트에 따라서 웨이트 변수가 영향을 받는지를 대해서 상관분석을 하고 싶다. 얘를 이렇게 위트를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 다음에 요 결과에서 뭘 확인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리플라이에 답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그럼 이제 그 이용하면은 우리가 점프를 사용할 때보다 이제 조금 뭐랄까 쉽게 그다음에 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그 이런 이제 편리한 에드인들이 점프 마켓플레이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조만간 더욱더 많은 이제 에드인들이 들어갈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프를 사용하실 때 그냥 그 마이 점프를 통해서 다운로드 설치한 점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에드인을 다운받아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관련된 에드인을 이용하는 게 보다 점프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될 것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마켓플레이스까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참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기능 중에서 그 SPC나 DO에 관련되는 몇 가지 업데이트 사항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걸 펼쳐서 보면 여기 이제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로 여기 이제 제가 그 제 네이버 블로그에 그 하는 방법이라든지 업데이트된 세부 내용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 첫 번째 점프 새로운 기능 중에서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그 점프 19 뉴 피처에 대한 소개 내용 중에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얼핏 보시면 여기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데이터 테이블 업데이트, 뭐 데이터 크랙트 업데이트 이렇게 보시면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처음에 설명드린 데이터 테이블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런 모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좀 영어로 되긴 하지만 보다 세부적인 설명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 상에서 1.19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웨비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내사항에 보면 좀 홈페이지에 관련된 이벤트를 연결해 놨는데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어, 여기 점프 코리아 홈페이지에 이벤트 및 리소스의 라이브 이벤트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점프 19 버전 새로운 기능의 소개에 대한 웨비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주에 있는 오프라인 세미나 등도 있는데 지금 제가 안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다음 달에 11월 12일 날에 매년 해오는 점프의 컨퍼런스인 디스커버리 서밋 코리아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 신청해서 참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1월 12일 날 인터컨티넨탈 파라나스에서 행사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행사 페이지에서 조금 보면 12월 10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침에 기조 강연이 있습니다. 기조 강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울산대학교 유철영 교수의 또 다른 이제 이런 주제로 딥블루, 알파고, explainable AI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이 있고, 그 다음에 오후 세션을 보시면 브레이크아웃 세션인데 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미국 점프에서 관련된 그 생생한 이슈에 대한 점프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예정이고, 이렇게 보시면 오후 2시쯤에는 저도 이렇게 하나 발표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석해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데이터 테이블하고 그래프 필드 두 가지 기능 중심으로 점프 19 버전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점프 19 버전 새로운 기능은 이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점프 프로에 보면 굉장히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새로운 파워풀한 기능이 많이 업데이트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소개하는 웨비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점프 19 새로운 기능에 대한 소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